이봐요, 안사돈. 사돈이 운전하다가 사고 낸 거죠? 우리 딸 다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고. 저기 나 태워주신다고 그런 거야. 그러지 마. 며느리는 당황한 듯 친정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사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건 안사돈 잘못이에요. 우리 애 임신 준비 중인데 감기도 조심해야 할 판국에 이거 다 보상해 주세요. 문 씨는 기가 막혀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냥 병원비 보험 처리해주세요. 문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따지고 며느리는 보험금으로 더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뭐? 뭘 어떻게 하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는 며느리가 억지로 부탁해서 났는데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도와줬더니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는 못 해준다. 왜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그냥 어머니 돈으로 다 내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뭐? 내가 다 왜 내야 하는데? 저 지금 시험관 시술 준비 중이라 몸 조심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치료비는 어머니도 조금은 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 씨는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이 사고를 내가 일부러 냈어? 나는 피해본 거 없어? 애초에 눈길에 운전 안 하겠다는 걸 네가 우겨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어떻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 네 치료비 내가 다 내줄 테니까 너는 내 차 배상해. 차값 내놓으라고. 네? 무슨 그런 계산을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고가 만들어낸 현실이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애초에 문 씨를 운전기사 부리듯 툭하면 차 태워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을 진작에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문 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67세인 문수자 씨는 오랜 시간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며 책과 함께 살아온 덕분에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고 조용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천직이라고 여겼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문 씨는 오래된 승용차 한 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애매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갈아타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가 붐비는 데다 배차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출퇴근의 불편함을 느껴 차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살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문 씨는 몇 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올해 40살이 되었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성실한 성격 덕분에 비교적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39살로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문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전세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들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기에 문 씨는 모아둔 돈 일부를 보태주었고 덕분에 두 사람은 비교적 괜찮은 환경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와 집의 거리가 다소 멀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퇴근 후에도 장거리 이동에 피곤함을 느끼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계획적으로 임신을 하려 했고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진료비와 영양제 비용, 추가적인 건강관리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닐 거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신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와 검사비, 생활비까지 고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문 씨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부탁이 없었지만 가끔 마트에 갈 때나 짐이 많을 때 문 씨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마트 가시는 길이면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애매하게 20분 거리라 짐은 엄청 많고 오고 가기 힘드네요. 어머님이 도서관 가시는 길에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금방에 갈 일이 있어서.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서요. 문 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태워주었습니다. 집도 가깝고 이동하는 길에 함께 가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탁이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문 씨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 언급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차 있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도 운전을 배우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둔해서 미뤘거든요. 아기 낳기 전에 따야 하는데 지금은 임신이 더 먼저라 쉽지 않네요. 이때만 해도 문 씨는 이 상황을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태워달라면 태워주고 확실히 교통편이 애매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출근하실 때 저도 같이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도서관으로 가고 며느리는 무역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거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크게 돌아가지는 않는 위치였습니다. 너가 출근하는 곳이랑 내가 가는 곳이 다르잖아. 좀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 조금만 돌아가면 돼요. 아침마다 버스 타는 게 힘들어서요. 문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만약 매일 태워주게 된다면 자신도 상당히 부담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거절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결국 그날 문 씨는 며느리를 태우고 출근했습니다. 이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 태워주고 나자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매일 태워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듯 했지만 점점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덕분에 아침 출근이 너무 편해졌어요. 진작 부탁드릴 걸 그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문 씨는 다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태우고 출근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외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막상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와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 따로 살아가는 만큼 주말이나 명절 때가 아니면 얼굴을 볼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아침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시험관 임신 준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절약하고 아껴야 하고 몸도 몸대로 조심해야 하고요. 며느리는 출근길에 피곤한 얼굴로 이야기하면서도 가끔 작은 선물을 챙겨 들고 타곤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사탕이나 견과류 같은 간식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문 씨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그래도 예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자식 키워봤는데 저 나이에 시험관 준비하려면 쉽지 않겠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어렵게 임신을 준비하는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보니 왠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열던 중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조금 있다 저희 회사 친구도 같이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를 태워주는 것도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회사 친구까지 태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친구? 어디서 탄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 출근 시간이 많이 늦어질 텐데.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택시가 너무 안 잡힌대요. 추워서 밖에서 떨고 있는데 그냥 가는 길에 잠깐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주소 찍어드릴게요. 이 친구네 집 앞에서 먼저 태우시고 저희 집 앞으로 오시면 돼요. 아이고, 돌아서 와야 하잖아. 이 바쁜 출근길에 이러면 나도 늦는데. 어머니, 진짜 한 번만요. 내일은 안 그럴게요. 친구가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어차피 저랑 어머니 댁에서 이 친구네 집은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요. 문 씨는 결국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후다닥 준비하고 먼저 뛰어나와 며느리의 친구를 태우러 갔고 그 친구도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차에 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에 택시도 안 잡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덕분에 따뜻하게 출근할 수 있겠어요.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투나 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문 씨는 어쩐지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가 감사의 표시라며 작은 선물을 전해줬습니다. 견과류 세트와 오렌지 주스 세트를 전달했는데 문 씨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어제는 내가 한번 도와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탁 힘들다. 나는 출근만으로도 바쁘고 다른 사람까지 태우기 시작하면 내 생활이 피곤해져. 며느리는 조금 풀죽은 얼굴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표정이었지만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태워주는 일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문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은 같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늦게 나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가 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문 씨도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늦잠이라도 자는 건가? 어느 날은 문 씨가 일부러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출근길 도중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미 만나기로 1시간보다 20분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 왔는데 어디 계세요? 제가 오늘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나? 오늘 좀 일찍 출발했어. 일이 있어서 빨리 와야 했고 너 없길래 일단 왔다. 아, 어머니, 저 이제 나왔는데 어떡하죠? 글쎄 거기서 어떻게든 오늘은 네가 알아서 가야지. 나는 이미 멀리 왔어. 어머니, 지금 어디신데요? 아직 멀리 안 가셨으면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택시도 안 잡혀요. 잠깐만 차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나 이미 멀리 나왔다고 말했잖아. 못 돌아가. 나랑 맞춰가려면 내 시간에 맞춰야지. 아,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게 문 씨는 이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며느리는 가끔 늦게 나오면서 문 씨가 기다려주길 바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습관이 이미 들어버렸고 바뀌지 않는 겁니다. 문 씨는 차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자기 전용 출퇴근 차량처럼 생각하는 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를 탈 때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한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문 씨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며느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3주쯤 지나 이날 문 씨는 아침부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새 눈이 쌓였고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뉴스와 재난 문자에서는 출근길 빙판길 조심하라는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문 씨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 평소에도 겨울철 운전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눈이 오거나 길이 얼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운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발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갈게요. 눈 때문에 차도 늦게 움직이잖아요. 문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예, 오늘은 차 안 가져갈 거야. 길이 너무 미끄러울 것 같아. 뉴스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너도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렇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차로 살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부터 몸이 아픈데 회사에서 못 쉬게 해서 가는 거라. 지하철 타면 저 입덧하고 하루 종일 고생해서요. 저희 직원들도 다 차 갖고 와요. 낮에는 눈 녹을 거고요. 문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이렇게 부탁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태워다 주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당연한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까지 꼭 이렇게 부탁해야 하나? 하지만 문 씨는 며느리가 현재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병원 다니랴, 영양제 챙기랴,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모습을 받기에 말맞다나 추운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결국 문 씨는 마지못해 차 키를 들었습니다. 알았다. 대신 천천히 갈 거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문 씨는 겉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도로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곳곳이 얼어 있었고 차들이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오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오늘 같은 날엔 진짜 차가 없으면 출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길이 많이 미끄럽다. 속도 줄이고 조심히 가야겠다. 문 씨는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빠른 길을 안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쪽으로 가시면 더 빨라요. 저쪽 길은 경사가 있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이리로 가라고?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제도 거기로 갔는데 괜찮았어요. 문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계속 재촉하자 결국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차 바퀴가 휙 미끄러졌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지만 차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고 문 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사고는 일어나 버린 상태였습니다. 큰 충격이 지나가고 며느리가 놀라서 문 씨를 흔들었지만 문 씨는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했고 몸이 뻐근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급하게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문 씨는 점점 정신이 흐릿해졌고 어깨와 손목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문 씨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며느리는 계속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문 씨는 멍한 상태로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엑스레이와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도 큰 골절은 없었지만 어깨와 손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리하게 부탁해서 이런 일이. 며느리는 옆에서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문 씨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너는 어떠니? 저도 조금 허리랑 아파서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도 검사를 받은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 씨는 더욱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잠시 후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안사돈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 눈 오는데 힘들었어요. 세상에, 이 날씨에 운전하다가 사고 낸 거죠? 아니, 눈도 오는데 좀 자중하시지. 이게 뭐예요? 문 씨는 순간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부탁받아 나간 길이었는데 오히려 따지는 목소리를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저기 나 태워주신다고 그런 거야. 그러지 마. 며느리는 당황한 듯 친정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사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화가 난 얼굴로 계속해서 문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이건 안사돈 잘못이에요. 임신 준비하는 앤데 지금 감기도 뭐도 다 조심스러운 판국에. 보아하니 사돈도 다치신 것 같구만. 그러게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우, 몰라요. 이거 다 보상해 주세요. 문 씨는 기가 막혔고 저도 모르게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는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보험 처리해주세요. 그제야 문 씨는 이 모든 상황이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안사돈을 달래며 밖으로 내보내더니 조금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보험금 청구에 자신의 이름도 넣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 씨에게 물었습니다. 뭐? 뭘 어떻게 하라고? 왜? 저기 기왕 이렇게 된 거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머니.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문 씨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억지로 나간 길에서 났고 여기에 대해 문 씨에게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적반하장으로 문 씨에게 치료비며 이것저것 배상하라고 화를 냈고 며느리는 보험금을 더 챙겨받으려는 모습까지 보인 겁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해줘.
나중에 말 나오거나 잘못된 거면 누구더러 책임지라는 거야? 그럼 이거 그냥 어머니가 다 내셔야 하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뭐? 내가 다 왜 내야 하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 씨를 향해 손짓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금 시험관 시술 준비 중이라 몸 조심해야 하는데 이 상황의 사고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조금은 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조금만 제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워요, 어머니. 문 씨는 황당해서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얘,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이 사고를 내가 일부러 냈니? 나는 피해본 거 없어? 애초에 운전 안 하겠다는 걸 네가 우겨서 이렇게 됐잖아. 너는 어떻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 이 와중에 핸드폰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문 씨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처 연락하지 못했던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문 선생님, 괜찮으세요?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걱정돼서요. 아, 네네. 아침 눈길에 사고가 났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료들은 다들 문 씨를 걱정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괜찮은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문 씨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가족이라는 며느리는 자신을 상대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 씨는 가슴 깊이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야, 나도 다치고 차도 엉망이 됐는데 그럼 나는 남는 게 뭐냐? 그럼 너도 똑같이 해. 나 이제 진짜 못 참겠다. 내가 네 치료비 다 내줄 테니까 너는 엉망된 내 차나 배상해. 네? 무슨 그런 계산을 왜 그러세요, 어머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지. 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자신에게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떠미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다쳤어? 아들은 헐레벌떡 달려와 문 씨를 걱정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문 씨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니 한층 더 서러웠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도는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는데 정작 사고를 당한 자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건 아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반응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지만 나도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당신 왜 내 상황은 안 물어봐? 저기 어머니,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하면서 아들을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문 씨를 또 한 번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차를 저희한테 파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저희도 그쯤까지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차를 니들한테 팔라고? 네, 중간에 업자 거치는 거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문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잠깐 멈췄고 바로 말했습니다. 4천만 원으로 끝내자 그럼. 저 차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걸로 바꾼 지 1년은 넘었잖아. 근데 4천만 원이라니? 거의 제값 다 받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무슨 4천만 원이에요? 저희 그 정도 돈은 없어요. 안 돼요. 문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참을 만큼 참아줬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보험금을 더 받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차를 헐값에 넘기라는 식이었습니다. 이 차 수리비만 해도 꽤 나와. 내 치료비며 내 직장 못 가게 된 것까지 나도 야무지게 따져야지. 손해보고 판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시세보다 비싸잖아요. 사고도 났고. 네 말대로 멀쩡한 차 사고까지 내버렸잖아. 그것까지 다 감안한 금액이야. 그럼 중고 시세대로 깎아야죠. 이거 2천만 원도 안 하던데요?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어 중고차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문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나게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니다 누가 중고차로 만들었는데 이걸 헐값으로 쳐서 팔라고? 문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을 꼭 다물었고 아들은 그제야 긴장한 얼굴로 문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이렇게 흥분했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얘기를 잘 마무리해보자고. 아들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아들의 그런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네 엄마가 다치고 네 엄마 차가 망가졌잖아. 네 마누라는 지금 이걸 중고차 시세 따지면서 깎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어?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나오시면 너 같으면 감정적으로 안 나오겠냐? 문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말대로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니네 차값이랑 내 치료비까지 다 배상해. 이제 가족이고 뭐고 없다. 공평하게 따지려면 끝까지 가자. 병실이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 씨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더 이상 호구처럼 당하지 않아. 내 차, 내 치료비 다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너희도 제대로 계산해봐. 나도 내 손해본 거 하나하나 다 따질 테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말로 타이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가자. 차값 니들 집값에서 빼. 됐지? 문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니들 전세 자금에서 차값 빼고 나머지만 돌려줘.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끌어와야지.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보고 집 빼고 나가라는 말이야? 그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마련해? 우리도 이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근처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알잖아. 니들은 죄다 니들 편한 대로 살 계획하는데 그럴 거면 하나부터 열까지 니들 자본으로 해. 나는 발 빼겠단 얘기야. 내 돈 다 찾아가겠다고.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곧바로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셔서 그래요.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괜히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좀 쉬세요. 후회돼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 내가 대줬던 전세 자금 1억 5천 다 돌려줘. 니네 하는 꼴 보니까 이미 우린 갈 때까지 갔어. 바닥을 쳤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갑작이잖아. 우리도 그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천히 마련해. 계약 끝나면 내 돈부터 돌려놔? 난 이제 정이 떨어져서 너희한테 뭘 베풀 생각이 없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이후 며느리와 문 씨는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서로 다른 날 퇴원했지만 이후에도 각자 물리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문 씨는 계속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당장 반박하지는 못했지만 조용히 지켜보면서도 은근히 태도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일부러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충분히 참고 참았으니 이제는 자신이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집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던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문 씨를 달래기 위해 새 차를 뽑아주었습니다. SUV 차량이었고 가격은 5천만 원 정도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최신형 차량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실내 공간도 넉넉한 차량이었습니다. 문 씨는 처음 차를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줘. 엄마 편하라고 이것저것 감안해서 고른 거야. 아들은 어색한 얼굴로 말했고 며느리 역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좀 서로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너무 죄송해서요. 어머니가 다치신 것도 그렇고 차도 망가졌고 그래서 이걸로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문 씨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자신을 몰아세우고 병원비까지 떠넘기려던 모습, 차값을 두고 흥정하려 들던 모습, 그리고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모습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눈치를 보며 사과하는 모습이라니. 그래, 잘 타고 다니마.
아들은 난감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이 차를 선물하면서 어느 정도 문 씨의 화를 풀어주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신 중고차는 저희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팔아서 자금 좀 메워야 하니까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문 씨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이들도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든가. 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나름의 타협점을 찾은 것이겠지만 이제 문 씨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차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부드러운 승차감, 최신 편의 기능까지 갖춘 차량이었습니다. 차를 받은 뒤 문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얼굴을 볼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어색해했는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동안 며느리와는 거의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동안 문 씨는 마음을 정리하며 차분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문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좋은 소식이니 축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일단 기쁜 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온 며느리의 말이 문 씨를 또 한 번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해서 좋은 산부인과로 다녀야 하는데요.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버스로 한 30분 거리인데 어머니가 전에 추천해 주신 산부인과예요. 전에 어머니 친구분 딸도 다녔다는 곳이요. 문 씨는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병원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문 씨가 무심하게 묻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요, 어머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거든요. 거기 오갈 때만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주말에 도서관 가시니까 그 길목에 잠깐만 부탁드려도 되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문 씨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는데 태워달라고? 네. 매주 가진 않고 2주에 한 번씩 가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문 씨는 순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니들 내 차 가져갔잖아. 왜 안 타고 가? 그 차 팔아서 어머니 이번에 차 뽑아드린 돈 메꾼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운전도 못하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문 씨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태워주고 그런 거 안 할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 게 웃긴 거 아니냐? 며느리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쯤 되니 말은 해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애기도 태워 다닐 거 생각해서 무리해서 SUV 차량으로 크게 뽑아드린 거예요. 카시트 들어갈 자리 생각해서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거 팔고 대출 받아서 보탠 거예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사드린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 좀 봐라. 웃긴 애네. 결국 새 차를 사준 것도 내가 태워다 주기를 바래서였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나중에 손주까지 모셔서 운전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하실 건 아니고 그냥 가까이 살고 가족이고 하니까 같이 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야, 네가 뭔데 멋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 택시 기사 운전하라고 택시 사준 거네 이제 보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며느리는 뭔가 꼬였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난처한 말투였습니다. 나는 이 차 받을만 해서 받았어.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너희랑은 별개야. 지들이 잘못해서 사준 건데 그걸 갖다가 뽕을 뽑으려고 하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 너 지금 임신했다고 갑자기 연락해 와서는 축하한다니까 바로 부탁부터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계속 너 운전기사 노릇 해주길 바란 거지? 너랑은 진짜 적당히 해선 안 되겠다. 충분히 알아먹은 줄 알았더니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들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오해가 아니라고. 네, 그냥 인사차 드린 말씀이에요. 임신도 알릴 겸. 문 씨는 며느리의 교활한 화제 돌리기에 화가 나면서도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절대 이 차에 대해서 니들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지? 니들은 나한테 사줄 만한 명분이 있어서 준 거고 이건 내 거야. 다시는 같은 문제로 얘기하게 하지 마라. 임신된 거 축하하고 몸조리 잘해라. 끊어? 하지만 이렇게 끝내지 않고 문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니들 속내 잘 알았다. 한 번만 더 이런 걸로 연락해서 내 속 뒤집으면 집 이번에야말로 비우고 나가라. 차도 넘길 테니까 싹 정리하고 나가.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가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까지 와버렸다는 게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무슨 일인지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알았어. 엄마 진짜 미안해. 아들은 싹싹 빌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도 알았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봐주지 않을 거야. 머리 굴리지 말라고 해. 엄마, 나랑 아내랑 생각이 좀 달라. 나도 뭐라고 했어. 진짜 미안해. 그날 이후 문 씨는 며느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화, 문자, 모든 연락을 막았고 아들에게도 딱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는 말처럼 며느리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병원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아기 성별 나왔어. 여자애래요. 건강하게 아기 잘 자라고 있어. 이렇게 저들끼리 알아서 사는 모습을 보니 문 씨는 처음부터 내가 해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더욱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선을 긋기로 했고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문 씨는 철저히 거리두고 조용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며